네, 오늘 주전부리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요즘 증권가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탄생이 되고 있고요. 금리가 동결되면서 이제 안정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좀 시장에서 논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좀 드디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어떤 흐름으로 보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하반기 이후부터는 아까도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금리 동결이 좀 나타날 거라고 저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주는 좀 긍정적으로 반등이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 좀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속성 있는 상승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또 이제 미국 임상 종양 학회에 대한 좀 이슈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 미국에서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아니면 GC셀, 에클론, HLB 등 뭐 많은 기업들이 이 학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회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많은 기업들이 본인들에 대한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시작을 하고 보통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실적이 찍히지 않고 기대감으로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라든지 투자 포인트,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모집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 효과를 제대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좀 투자금을 좀 더 확보하면서 더 많은 기대감 그리고 많은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임상학회를 좀 주목을 하면서 그걸로 좀 터닝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그 암학회라던가 네. JP모건 헬스케어라던가 기대감은 줄곧 있었지만 주가 탄력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관점이신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정말 처음 본 속도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밟고 올라가서 기술주라든지 뭐 성장주 쪽으로는 심하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장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많은 기술력이 사실 업그레이드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들이 얼만큼 그동안에 준비를 했고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번에 AI를 접목시켜서 어떠한 메가 트렌드를 바꿀 수가 있는지 이거 여기에 대한 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학회를 통해서 좀 트렌드가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혁 기사님은 네. 좀 어떤 관점이세요, 제약바이오? 주전부리 주제 제약바이오 예. 참 잘 뽑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6월이 참 중요한데 6월이 중요하다. 네, 이제 앞에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회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아스코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바이오 USA 있고요. 또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요거는 모르셨을 텐데. 요거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EASL. 예, 예. 유럽 간학회입니다. 간. 네, 그래서 앞에 E가 이제 유럽이고 예. 끝자리 L이 이제 리버 간. 네. 그래서 이제 유럽 간학회도 중요하죠.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관련돼서도 뭐 이제 글로벌적으로 상업화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이 뭐 임상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뭐 유한양행, 한미아폰, LG화학 등등 있기 때문에 이 학회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왜 6월 달이 중요하냐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 할 때 뭐 대통령의 일정, 뭐 이제 총리, 장관 어디 방문했다, 해외 출장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추경호 총리가 이틀 전에 충청도의 한 바이오 기업을 방문을 했네요. 네, 바이오 기업을 이틀 전에 이제 방문을 했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 6월 중에 바이오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명록도 남겼는데요. 방명록에 이제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의 글로벌 선도국 국가로 도약하겠다. 그래서 뭔가 6월 달에 뭔가 정부에서 이런 추진 정책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와 같은 또 일정도 중요할 거고 그래서 학회도 많은데 정부에서 또 이와 같은 계획이 있으면은 6월이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 하에
바이오에 좀 선별적으로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충청도에 있는 바이오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네, 오성, 오성. 네, 오성 네, 산업. 오성으로 시작하는. 네. 네,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최근에 4월 달에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먼저 움직였고 지금 숨고르기인데 6월 달까지 각종 학회, 암학회 또 처음 말씀해 주신 EASL까지 관심 있게 본다라면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계속 움직일 수 있다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공교롭게도 이 타이밍에 맞춰서 오늘 알츠하이머병 치료 후보물질 기술 확보했다는 소식으로 삼성제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떤 불을 지피는 듯한 느낌적인 그런 호재성 움직임인 것 같은데 삼성제약의 향방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이제 오늘 이제 뉴스가 있었죠. 네. 참 이렇게 바이오는 실적이 그러니까 제약주에서는 그래도 이제 실적이 뒷받치는 기업들이 많지만 바이오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슈나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슈가 이제 뭐 젠백스 앤 카일과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국내 임상 개발 및 상업화제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한 1,200억 원이 되더라고요. 이제 선 지급금 이제 120억 원 그리고 이제 품목 허가 시에 단계별로 마일스톤 이제 1,080억을 지급한다는 건데 요게 이제 작년에 국내 3상 임상 계획 IND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임상과 관련된 일정이 나오면 그것을 체크하고 뭐 기억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임상 일정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기술적으로도요. 워낙 또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었고 또 뭐 이제 장기 이평선도 좀 눌린 가운데에 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치매 쪽으로 좀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었어요. 뭐냐면은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마비 영국의 의약품 규제 당국에 승인 신청이 됐다는 것도 이번 주에 있었었고 또 글로벌 치매 시장이 이 규모가 이게 성장성이 크다는 거죠. 작년에 한화로 한 5조 6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제 연평균 16.2%씩 성장해서 2030년 가면 얼마 되냐? 20조 원 규모. 그러니까 한 5조 원에서 20조. 그러니까 8년간 한 4배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와 같은 부분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좀 치매는 좀 테마성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좀 짧게 좀 뭐 이렇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결론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올해 1분기 삼천단제약이 먼저 랠리가 터지면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삼천당 제약만 움직임이 나왔었죠. 저는 이제 실전 매매의 달인 우리 김윤성 대표께서는 지금의 이 현상, 삼성제약의 첫 상한가가 제약바이오에 미칠 영향 계속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좀 그동안 또 마침 코스닥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는 많이 상승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이 잘 버텨줬는데 코스닥이 이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도 됐습니다. 근데 보통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바이오 산업이 막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코스닥을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반등 마침 바이오에 대한 훈풍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좀 여기서 삼성제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기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또 특히나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알츠하이머병을 좀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더욱더 많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랑 X세대 여기 있는 가장 많은 인구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정년퇴직 이후에 지금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좀 걱정이라든지 문제점이 그쪽 연령층에 맞춰져 있고 지금 사업도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가장 많은 수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연령층에 맞춰서 좀 기술 개발이 좋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좀 수익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기대감이 좀 크게 끌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대바닥권에서 아까도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드디어 한 7개월 정도를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매물대를 그냥 무시하고 확실하게 상한가로 문 닫아버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격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보유자 영역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좀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꺾이기 전까지는 그래도 홀딩하면서 상승을 조금 응용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 삼천당제약 첫 상한가 주주분들 계시다라면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건 느낌적인 느낌이지만 삼부토건의 어떤 냄새가 난다. 차트 모양이 뭐 이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뭐를 좋게 보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상희 이사님, 네. 또 최선호주를 뽑는다라면 어떤 쪽 제약바이오를 보이시는지. 네, 6월 달에 학회도 많고 예. 학회가 아니어도 기술적 흐름은 좀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기업들도 꽤 되죠. 물론 변동성은 네. 크지만 예. 뭐 그래도 한 종목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실적이냐 수급이냐 둘 다 되면 좋겠지만 네. 실적이 되지 않으면 그래도 수급이라도 돼야 되겠죠. 음. 네, 그래서 제가 뽑은 기업은 이제 차바이오텍입니다. 아. 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뭐 수급 말씀드리니까 바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달에 외국인이 한 59억 원, 맞아요. 기관이 11억 원, 그래서 메이저 이 둘 합쳐서 한 70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 그냥 올라오면서 개인만 팔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바이오 USA의 차바이오텍도 참가하고요. 아. 네, 자회사인 이제 마티카 바이오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작년 하반기에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8건 수주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다국적 비파마 4곳을 포함해서 30여 개 이상의 기업들과 계약을 논의 중이다. 그래서 계속 이쪽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모멘텀도 있습니다. 내년에 단일 규모로 판교의 세계 최대 규모의 세포 치료제 CDMO 이제 시설이 완공된다는 것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볼만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겠고 어제 또 뉴스가 좀 나왔어요. 네. 뭐 차바이오텍이 이제 차바이오텍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랑 이제 분당 차병원과 네. AI 기반의 항암 신약을 개발하겠다. AI.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 뉴스가 많은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수급도 좋다. 그래서 최근에 좀 기술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고점이 한 15,500원 정도 되는데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자리에서 밀렸고 좀 눌림목 구간에서 14,500원 이하에서 산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과거 줄기세포 테마주로 뭐 메디포스트, 차바이오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이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6월 달까지 보시면 좋은데 눌림목 나올 때 보시자라는 의견을 꼭 덧붙여 주셨네요. 자, 그럼 우리 김유성 대표께서는 최선호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좀 스윙 관점으로 HLB 굉장히 좀 차트가 너무 이쁘게 만들어져가지고 이 종목 좀 차트 화면 한 번만 네. 띄워주시면은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가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매물대 자체가 지금 이동평균선이 지금 가격대에 다 모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되면은 위로는 쌓여 있는 매물, 악성 매물이 거의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가에서 시장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지금 가격이 가장 많이 있는데 커다랗게 우리가 패닉셀이 터지거나 악재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에서는 크게 던질 일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에서 한번 슈팅이 나와줘야지만 본격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쏟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삼성제약도 한 7개월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제 슈팅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조정을 받을 만큼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 사이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 흐름 그리고 이번에 학회도 참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슈팅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좀 최선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LB는 ASCO, 아스코, 그다음에 차바이오텍은 바이오 USA 관련 학회 관련 이슈가 있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뭐 얘기 나온 김에 의료기기 쪽도 한번 여쭤볼게요. 의료기기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 이상희 부사께서는 의료기기 섹터 어떻게 보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와 의료기기. 네, 실적이 되는 의료기기로 좀 굳이 선택을 하자면 네, 실적이 보이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도 뭐 많이 상승했죠. 네. 어떤 종목 제일 좋게 보세요? 네, 뭐 실적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뭐 큰 주종도 안 나오고 그런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시가총액 5천억 원이 넘어요. 또 실적도 네. 뒷받침되니까 근데 시가총액 5천억이 안 되는 기업 중에 뭐 비올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제이시스 메디칼. 제이시스. 외국인 지분율이 작년 2월 달만 하더라도 한 1년 한 3개월 전인데 한 6%에 불과했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근데 지금 외국인 지분율은 26%대. 그러니까 한 1년 넘게 한 20% 증가했을 정도로. 근데 1분기 실적이 다른 기업들은 다 좋았는데 좀 주춤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때는 이를 노릴 수 있는 그 기회로 좀 작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4분기에는 중국 그 이제 포텐자 중국 허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노려볼 수 있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은영 대표께서는 짧게 둘 중에 어느 쪽 제약바이오와 의료기기 중?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찍히는 의료기기 쪽을 선택을 그러면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의료기기 중에서는 좀 많이 좀 유명한데 루닛 종목 굉장히 좋게 눈이 보거든요. 네. 지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종양학회에 또 참여를 합니다 이번에. 이번에. 네, 근데 이번에 초록을 16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AI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 16편이 승인된 거는 거의 최다 최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서는 모든 바이오 산업을 포함을 해서 16편 초록을 발표를 하는 것도 최초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 루닛은 이번 기회에 굉장히 많은 마케팅 효과라든지 기술력의 부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에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루닛을 아직까지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루닛 더 간다. 상대적으로 덜 갔고 하반기는 더 좋다. 제이시스 메디컬까지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찌매주 중요하겠죠? 다음 주 찌매주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찌매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